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동자입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월요일에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일요일이 다 되고, 또 지금 주영동자는 이제 알바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일주일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주영동자가 이번 주 한 주는 정말로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세상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한 가지의 일만 평소에 의식의 습관이 있다면은 그거 말고도 다른 일에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이 익숙했던 습관을 다른 식으로 이동하는 정말로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에 학교를 가고, 주영동자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공강이에요. 이제 4학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학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공강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쉬겠죠. 3박 4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영동자랑 같은 단국대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영동자는 시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공강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주영동자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령 여행기를 이렇게 인왕산 그리고 북한산 이런 곳 말고도 다양한 전국구를, 거의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도도 다녀오고, 여수, 그리고 대전도 갔다 오고, 정말로 많은 곳들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소비만 하다 보니까 이 소비되는 금액들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정적인 수입은 없으니까 주영동자가 이번 기회에 한번 알바를 해보자 해서 거의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지금까지 이제 마치고 와서 이제 끝나고 온 거예요. 노래방에서 살짝 기운 정화하고 탁기들을 배출하고 지금 이렇게 뒷산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알바를 이제 했죠. 당연히 장기 알바, 단기 알바 1, 2개월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당일치기, 당일 알바 이렇게 급구를 하는 것들을 해서 쿠팡 알바를 진행을 했습니다. 쿠팡 알바는 이제 야간조로 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7시간씩 총 3일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주영동자가 호텔, 5성급 호텔, 저기 그 용산역에 있는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토요일에 오전부터 이렇게 아침 식사, 조식이라고 하죠. 조식을 다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보면은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인도부터 해서 티베트란다. 티베트 분들도 오셨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양 분들도 오시고, 등등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외국어로 조금 바디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근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총 30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첫 근무여가지고 쿠팡 알바에서 주는 첫 근무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40만원 정도의 그 금액을 제가 또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주영아 고생했다. 박수! 알바를 진행하면서 주영동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대학생 분들도 만나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연령대층이 다양했지만 그래도 쿠팡 알바, 그리고 또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대학생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알바로 치면은 국민대부터 해서 건국대학교 같은 삼국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은 신입생들이더라고요. 왜 왔냐 하니까 제가 친구랑 술 많이 먹어가지고 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자취를 해서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등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일에 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만나서 정말 신기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고 그 친구들은 정말 마감 직전까지 새벽부터 그 12시부터 해가지고 1시까지 그 타임이 바쁜 타임이었는데 또 금요일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었어요. 첫 근무기도 하지만 제일 물량이 많은 날이어서 그 친구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군대 바이브가 있고 또 이거는 내가 몸을 다치고 나면은 아무런 사람들도 너의 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체력이 너무나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지 너무 허리 무거운 것들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시험시험 하자 하면서 제가 좀 쉬는 느낌으로 농땡이 피우는 느낌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안 다칠 수 있게 그래도 재미있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호텔 알바로는 저랑 동갑인 뭐 동윤이도 있고 그리고 99년생 민수 형이랑 동갑이신 종현이 형도 있었는데 정말로 뭐 동윤이는 그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연애 비용을 뭐 또 하고 뭐 종현이 형은 뭐 등등등 해서 뭐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만났는데 이렇게 바로 친해지고 뭐 인스타 마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처음 만났지만 그냥 일로서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단기 알바 첫 근무하고 바로 빠이빠이 할 건데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나느냐. 저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형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만나지만 이것도 인연이다. 불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랑 또 동년배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것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다. 이거는 비단 불교 동아리에서 만난 인연들에게만 충실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실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알바하면서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허투루 지내지 않고 또 진심과 정심을 다해서 지냈습니다. 정말로 주영이와 또 동자의 콜라보레이션이었고 제가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처음 만나는데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색해하지 않고 만나는데 기꺼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여기가 꽃가루가 많네요. 꽃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입천장 쪽에 이렇게 가려운 느낌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지금 봄꽃도 이렇게 다 사라지고 했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는 진짜로 동아리 생활이 엄청나게 컸다.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조형동자가 어떻게 보면 동아리방이 지금 생겼죠. 그러면서 신규 부원들도 만나고 정말 가정집처럼 어떻게 보면 조형동자 그 자리를 상주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문을 열고 오는 동아리 부원들을 맞이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기꺼이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이스 브레이킹 능력 이것들이 정말로 큰 저에게 자산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다들 주영이가 너무 텐션이 높게 그리고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MBTI가 ENFP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INFJ예요. 충분히 바깥에서 사회생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들 속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외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서로 소극적으로 내향적으로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끌어올릴 사람이 필요해서 일부러 자초해서 외향적인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MBTI가 E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거기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나면은 안으로 이렇게 쉼이 막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봤듯이 산에 가고 조용동자가 자연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또 따로는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조용동자가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수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MBTI는 I이고 뭐 이것도 다 고정불변하죠. 뭐 MBTI라고 해서 그 16가지의 특성이 하나가 그 하나만 나의 특성이야 전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너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으로서 나를 규정짓는 것도 때로는 잠시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뭐 알바를 했고 토요일 날에는 진짜로 그 전에 금요일 야간 쪼로 쿠팡 포장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쿠팡 배송 받아보셨듯이 제가 박스에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물품들까지 다 넣어서 때로는 냉동 보관해야 된다면 은박지로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스팩 포장시켜가지고 박스에다가 잘 동봉시켜서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전 야간조에 투입이 됐다 보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뭐 한 2시간밖에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7시 용산역까지 가야 돼서 첫 차 타고 복정역에서 첫 차 타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컨디션이 너무 좀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제 에너지 장벽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알바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특히 토요일 알바 때요. 그래서 물도 정말로 자주 마셔줬고 거의 알바하는 기간 동안 한 3리터 정도 마셨나요? 중간중간에 밖에 나가면서 리프레시도 하고 리프레시 하는 거는 저는 화장실에 자주 갔습니다. 이제 물도 뺄 겸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수행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화장실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에너지 장벽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군대 이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너무 그 외부 관계자분들이 뭐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뭐 그 사람들도 위쪽에서 또 내려받아가지고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북돋아주고 또 말로 채찍질 해야지 그 받은 사람이 화라는 분노의 에너지가 움직임의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말로써 이렇게 저희들을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뭐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 듣는 게 또 필요해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또 도움이 됐던 게 사람들 처음 만나고 주용동자가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하고 서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불교 동아리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었었고 그리고 또 알바를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상관 그리고 또 하수 뭐 이렇게 뭐 짓나요? 어쨌든 그 위에서 저에게 또 뭐라고 했을 때 그것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면은 바로 으르르 이렇게 깨져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서 내 몸이 체력이 다 방전이 될 텐데 그러면서 에너지 장벽이 다 흐트러질 텐데 저는 그 멘탈적인 것이 있었던 계기는 바로 진짜 군대에서 정말로 주형이가 못해가지고 뭐라고 좀 해주셨던 헤일스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저를 채찍질 않아 하셨다면은 항상 포근하게 해주셨다면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알바 생활을 할 때 그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쉽게 주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말에 끌려 다니는 거죠. 그 말에 끌려 다니면서 살아갈 텐데 저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렇다고 또 헤일스님의 말씀 채찍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멘탈적으로도 그거를 충분히 극복하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 이제 정말로 야간 쪽까지 이렇게 투입되면서 쿠팡에서 에너지 장벽이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외부에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자주 마셨지만 16시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주영이가
오늘은 좀 푹 잤어요. 네, 한 12시간 정도 자고 나서 이제 야간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물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알바생 분들이 알바생 분들이 아니라 거기서 직원분들이, 관리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또 허리 디스크는 없어요. 그런데 이 허리가 좀 아픈 통증이 살짝이라도 올라오면은 저는 자세를 변동시키거나 아니면 앉는 자세로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어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따로 이렇게 팔레트 같은 거를 축축축축 쌓아가지고 제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관리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안하신가요? 뭐 자세가 불편했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어서서 하는 게 더 정식적인 자세니까 그랬는데, 제가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생한다고 오늘은 캔디를 저한테 주시면서 한 번 더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모습에 좀 감동을 받아서 주용동자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제 파트 쪽에 포장 관련해서 제 파트에서 업무하셨던 관리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주용동자가 원래 먹기로 했었던 연양갱하고 그리고 키캣을 직접 나눠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또 화장실 갈 때 또 포장을 미리 제 업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고 또 어설플 때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했더니 정말로 이 분위기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일단은 단기 알바가 아니라 첫 알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알바, 1일 알바면은 나 그냥 돈만 벌고 가야지 끝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 3일 동안 근무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분위기를 하루만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것을 남에게 베풀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짝이라도 표현한다면은 그 감사의 파동이 일하는 전체 쿠팡 물류센터 전체적으로 뻗지고 퍼지고 퍼져서 정말로 일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관리자분들도 알바생분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공감과 화합의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용동자가 느꼈어요. 정말로 대승불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제가 힘들거나 지칠 때 산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들의 원령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그리고 나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힘든 상황에 처해 봤어야 된다. 그냥 알바도 안 하고 주영아 나 알바해서 힘들어, 그러면은 알바해서 힘들어? 알바도 안 해본 주용동자가 그런 조언을 해준다면은 때로는 그 말에 실말이 힘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알바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 라이프 스타일의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2박 3일 동안 주용동자가 알바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처님과 신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바 하면서 단순 작업이에요. 단순 반복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안 갈 때도 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따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알아차림 스윙으로 저의 마음자리를 다잡으려고 했고, 내가 지금 약간 체력이 좀 안 좋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오는구나, 빨리 끝내고 싶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언도 해줬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거기서는 크게 할 수 없지만 또 소리가 좀 나가지고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불렀고, 또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신나는 이제 주영 동자라는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절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그냥 일 터전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알바를 진행을 하면서 이 알바, 그러니까 주용 동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맨날 절에 가고 맨날 산에 가고 바다에 가면서 야 너는 돈도 안 버냐, 너 맨날 소비하냐, 너 언제 알바할래,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대학생인데 뭐 자기 뭐 대학생 하면서 뭐 알바도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한 소리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주용동자의 계절은 어땠나요 그때? 나는 지금 불교 동아리 2학기 중앙 동아리로 만들고 나서 에너지가 지쳤어. 장벽이 많이 깨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산신령님과 용왕님 그리고 부처님의 기운을 흠뻑 받았었고, 그러면서 불교 동아리 중앙 동아리 방도 생기고 방도 꾸미고 여러 가지로 행사들 잘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계절은 불교 동아리의 계절이었었고 그리고 대학생의 계절이었었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저의 그러한 계절들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의 이미지로서만 저를 바라보시니까. 하지만 그 주영이의 대학생활에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보신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 너는 알바도 안 하니까 넌 사회 부적응자야, 이러한 판단, 그런 것들 정말로 아니에요. 주용 동자만큼은 스스로 알고 있었죠. 스스로한테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알바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난 에너지를 보충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알바하고 사회생활 뛰어드는, 하지만 그것이 됐더라도 난 지금 나한테 쉼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나중에 추 2년이 된다면은 지금처럼 소비를 많이 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때 채우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한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3일 동안 근무해서 30만원 정도 벌었죠. 그럼 달에 뭐 한 300만원, 월 300만원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주용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지금 뭐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자식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대학생의 이미지하고 또 대학생으로서 각각의 대학생활마다 다 달라요. 각각의 대학생활마다 각자의 계절이 다르듯이 그 각자의 고민들, 그 각자가 해야 되는 순간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온전하게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게 맡겨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줬을 때 자식은 오히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어떻게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통로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야 넌 지금 내 고정관념대로 안 하니까 너는 지금 사회 부적응자야, 이런 식으로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용동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 남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용동자는 어떻게 하면 또 살아갈 것인가, 지금 수입을 받고 있고 알바를 통해서 이 수입이라는 구조, 돈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용동자는 나중에 정말로 크나큰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을 굴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사람들을 일단은 관리하고 또 때로는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단체들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에 얽매이지 말고 또 일이 중심이 되지 말자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스템 자체는 정말 일로서 돌아갑니다. 사람을 그냥 도구로서 판단을 하고 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던 적들도 있는데, 하지만 주용동자가 나중에 단체를 만든다면은 이 단체 안에서 때로는 그런 좀 월급이면 월급을 주고, 하지만 너무 일윤시키지 않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화합을 통해서 공감의 에너지, 긍정의 주파수가 넘쳐나는, 그러면 돈도 벌면서 즐거운 거잖아요. 만족도도 높고, 그러한 사회를 주용동자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는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동자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은 수요일 날에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항상 하루 전에 공부를 하고 지하철에 공부를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할 예정이고, 주영동자도 잘 챙겨 먹으면서 주영동자는 요즘에 벌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든든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로 내 인생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영동자는 지금처럼 지금 4학년인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다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취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취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저는 내년에 졸업을 하면은 바로 이제 전국 이제 팔도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바로 외국으로 좀 나가볼 생각입니다. 어디? 히말라야도 한번 갔다 와서, 그리고 또 인도, 티베트, 이제 또 청전 스님하고 또 아는 사이여서 티베트 가서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 만나 뵙는 것도 주영동자의 원력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컨텐츠는 좀 주영동자 갑자기 또 단정 짓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 또 유튜버로서, 수행 유튜버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영동자 유튜브를 항상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 일기장이 정말로 삶의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 가면서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나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또 산과 바다 이렇게 보면서 또 알바를 하면서 주영동자의 그러한 청년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의 이렇게 친문도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이번에 주영동자는 2박 3일 동안 의미 있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다치지 않고 알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스름 없이 다가가고, 그리고 주영동자가 이렇게 다른 관리자분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좀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들은 바로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님과 그리고 불교 동아리 이제 부원들, 임원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신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어제 어제 바로 잠잤을 때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꿈에서 신명계에서 갑자기 스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떤 스님인지는 주영동자 알긴 하지만 이제 스님이 돌아가셔서 약간 절에서 약간 이렇게 좀 참배를 하고 그렇게 좀 슬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페이지예요. 신명계로 갔다가 꿈에서 바로 또 다시 사바세계로 와서 주영동자의 업무를 보면서 또 일도 하면서 수입도 벌어들이고 그런 순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다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대학생들 정말로 내가 취직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붙잡혀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넓고 또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나중에 30대 돼서 취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20대 때 많이 도전하고 경험한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30대 때 뭘 하든지 어떤 것들을 하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요. 그래서 주영동자는 그릇을 다 형성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릇, 정말로 신령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 볼 겁니다. 네, 이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영동자가 또 기운들을 또 정화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 알바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탁한 기운들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운들도 있고,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운들이 퍼지다 보니까 주영동자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저의 몸속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그 노래방 가서 제 몸 안에 있었던 타키를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 아직 이제 됐네요. 월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